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과연 합리적인가? 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은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도 사회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인 부담이 큰 집을 남자가 독박으로 준비하는 거는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남자가 이렇게 독박 쓰는 구조가 아니에요. 하여튼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또 제가 하나 이야기했던 게 그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누군가 한쪽이 부담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리스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철학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좀 많이 망가졌지만 그리스 같은 경우는 와이프 부모님이 집을 산대요. 그 대신 남자는 뭘 한다? 열심히 돈을 번다. 이런 마인드인가 봐요, 그리스는. 그리고 이제 주요 명절 때도 그리스 같은 경우는 와이프 집을 먼저 간대요. 와이프 쪽에서 아무래도 집을 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뭐 그렇게 하나요? 그것도 이제 반반씩 해야죠. 시댁 반, 처가댁 반, 반반 이런 건데, 아니 돈은 시댁 쪽에서 부담을 많이 했고 남자 쪽에서 부담을 했는데 또 그거는 또 반반이야. 하여튼 조금 보면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새로운 거 하나 있는가 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또 주장하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남성의 가사 노동이 적다, 독박 육아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여성들이 유럽의 예를 많이 들잖아요. 아니 유럽의 남자들은 돈도 열심히 벌지만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참여를 많이 한다, 그런 멍멍이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거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 남성 가사 노동 참여 OECD 최하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여기 독일 기자 파비안 크레츠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아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 있는 분들이 보면 이제 한국 여자, 한국 여자, 한국 남자, 하여튼 뭐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유럽의 남자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가정을 부양함에 있어 가지고 남자가 경제적인 부담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 남자가 독박이야. 독박벌이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자, 독일 남자들은 가사 노동을 함께 하지만 대한민국 여성들이 주장하는 게 보통 이 주장이죠. 유럽 남자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외치고 있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혼자서 생계를 책임진다는 압박도 없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가사 노동을 남자랑 같이 부담하게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성분들도 남자들한테 생계를 책임지라는 압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압박은 압박대로 해놓고 가사 노동에 대해서도 분담하자? 이거는 남자들을 그냥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이제 남자들 중에서 보면은 이제 막상 낮에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와이프가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집에 와서 일해라, 청소해라, 분리수거해라, 쓰레기 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럽을 따라갈 거면 확실히 의무에 대해서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대한민국 K-비페니즘은 그거를 하지 않죠. 좀 역겹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시집을 가면 출가 외인이고 시집 귀신이 되는 걸 각오하고 시집을 오니 당연히 남자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으니 공평하게 반반해서 같이 모든 걸 형편에 맞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자존감 낮은 남자와 여자는 그냥 싱글로 사는 게 편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이 혼수하고 이제 집 관련해 가지고 어떤 여자 기자분께서 챗 GPT에다가 물어봤나 봐요. 질문 내용이 뭐였냐고 하면, 한국에서 결혼을 할 때 흔히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통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GPT가 언제적 얘기냐, 과거의 통념이고 불필요하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상호적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지금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이거는 가부장제가 전제가 된 거예요. 가부장제. 지금 여성분들이 가부장제를 없애버렸잖아요. 붕괴됐잖아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가부장제를 거부하고 남녀평등을 외치고 영성평등을 외친다면 이 가부장제적인 거를 없애는 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여성들한테는 유리하니까 또 이 제도는 또 유지하자라고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남자한테 이렇게 부담을 안 지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실망한 거야. 너무나도 이기적이다. 역겹다. 구역질 난다. 에라이 모르겠다. 결혼하기 싫다. 나는 그러면 이제 그래도 결혼을 하겠다 하는 남자들은 이제 국제결혼으로 빠지는 거야. 가부장제가 무너졌고 거부했는데 왜 가부장제 제도는 여성들한테 유리한 거는 왜 유지하는 거냐고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하여튼 여성분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볼 때 이거 남자들 계속 결혼을 기피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못하게 될 건데 한번 지켜봅시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장기 저성장에 잘 버틸 수 있을지. 그리고 머지않은 시점에서 AI와 로봇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뺏을 건데 버틸 수 있으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못 버틸 것 같다라고 봅니다. 한 10년 뒤에 한번 어떤 헬게이트가 열리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웃긴 것이 명절 때마다 천하제일 피해자 코스프레가 열립니다. 니자들이 하는 말이 남의 집 귀신 제사를 왜 내가 지내냐 이겁니다. 그런데 시댁이 해준 집은 우리 집이라 공동명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뻔뻔스러움이 간탐스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그녀들의 이기심에 치가 떨려요. 아니 혜택을 누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의무도 당연히 어느 정도 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세상사가 기브미 앤드 테이크인데 받기만 하고 전혀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그녀들의 이기심에 제가 치가 떨려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지원을 자꾸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지요. 드드드 하셨는데 지금 각종 지자체에서 여성 지원 관련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많이 하고 있네요. 안산시에서 1인 여성 가구를 위해서 스마트 초인종 등 안심 패키지를 하고 있고 수원도 하고 있고 뭐 비상벨 등 안심 물품 지원 안성시도 하고 있고 완도군도 하고 있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 또 여성 안심거리 이런 걸 조성한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거 쓸 돈이 있습니까? 예산이? 참 쓰잘데기 없는데 돈을 참 많이 쓰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여자 올려치기 하다가 망하는 최초의 국가가 되는 걸로 한번 끝까지 가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데 여성부에서 매매혼 논란, 남녀차별이라고 농촌 총각들에게 지급했던 국제결혼 지원금을 폐지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이미 폐지한 지역도 있고 고려 중인 지역도 있다 합니다. 농촌 처녀도 없는데 뭐가 차별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별 대상 자체가 없는데 이 문제도 한번 다뤄보시죠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에 여성이 없어요. 농촌 총각이 연애하고 싶어도 연애할 대상이 없다니까. 하다못해 도시에 있는 여성들과 교제를 하다가 농촌으로 데려오고 싶어 하더라도 한국 여성들이 농촌을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한국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하다못해 이렇게 국제결혼을 지원해서라도 결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래야 대한민국의 어떤 저출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수단 방법 가리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민국가로 가려고 하는데 이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제결혼이 훨씬 낫죠. 한국에 동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제1의 과제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막아야 되는 게 제1의 과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떠냐고 하면 지금 각 지자체 중에 모든 지자체는 아니에요.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50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인권단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여가부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조례가 성차별적 요소와, 뭔 성차별이지? 매매혼을 조장한다며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자체들이 이런 논란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대열에 지금 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례를 유지한 지방자치단체는 20곳, 그리고 이 20곳 같은 경우도 점차 폐지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여성 세력들, 여성 단체들이 발작을 한다고 조례를 폐지할 필요 없어요. 이거 강제사항 아니에요. 따를 필요 없다니까. 이거 만약에 따르면요, 농촌 망합니다. 한국 여성들이 뭐 농촌을 가야지. 이런 거는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막상 지자체들 중에 일부들은 지금 이걸 없애고 있거든요. 이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 대한 제정과 폐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여성단체들이 발작한다고 폐지를 한다? 그러면 그냥 지방 소멸되는 거지 뭐. 하여튼 뭐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럼 농촌에 있는 남자들은 뭐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줘야 그나마 조금 더 남자가 부담을 덜 느끼고 국제결혼을 통해 가지고 결혼하면서 지방의 인구도 보존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저는 정말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 1인 여성 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왜 남자가 결혼 좀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득부득 막으려고 하는 건지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딸을 기껏 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위한테 내가 애지중지한 딸을 준다, 이제 그 이야기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라 딸을 토스시킨 다음에 추후 AS까지 남자한테 떠넘기는 거겠죠. 그렇게 딸이 애지중지하면 끝까지 함께 하라니까요. 말을 하면서도 논리적으로 허점투성이라고는 못 느끼시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딜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 재밌는 제 댓글이 있습니다. 여러 한일 커플 영상들을 보면 상당수 일본 장인의 하는 말이 딸과 결혼해 주어서 고맙다라고 말하더군요. 딸을 케어하기 힘들었는데 그 수고스러움을 사위가 책임져 주어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게 맞죠. 한국은 뭔가 되게 이상하고 착취적이고 삐뚤어져 있어요.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솔직하지 못한 거죠. 이제 본인들이 이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괜히 딜러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장사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거짓말이죠. 미치고 장사한다고, 미치고 판다고. 그거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본다면 저도 이 영상, 이런 유형의 영상을 몇 개 봤어요. 일본 장인분들, 장모들이 고맙다고, 사위한테 고맙다고 이런 걸 저도 봤는데, 이게 제가 볼 때 맞아요. 예. 제발 뭐 귀한 딸 준다면서 제발 대한민국 남성들한테 갑질 좀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